스크롤을 내리는데 기사가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주가 이야기, 삼겹살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서 이게 다 연결된 건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원래 이렇게 어지러운 건가 하는 생각이요. 오늘은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이런 브리핑 매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낮아서 꽤 쌀쌀하고요. 낮에는 맑아지는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라고 하네요. 몸도 챙기시면서 뉴스도 같이 챙겨봅시다. 오늘의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국내 정치, 다른 하나는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예요. 그리고 이 두 줄기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국내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 발언의 맥락이 중요해요. 지금 한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슈 때문인데요. 하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지만 한미 간 민감한 정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측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쿠팡 문제입니다. 쿠팡이 이슈가 된 게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연결된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이 대주주인 쿠팡을 향해 압박을 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 발언이 나온 거라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붙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의 국방 관련 발언도 비판했어요. 장 대표가 꺼낸 카드가 꽤 직접적인 경고성 언급이었는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가치를 숫자로 환기시킨 거죠. 정치적 공방의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 안보 비용 논쟁의 성격도 있어서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으로 보기보다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용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좀 더 구조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쪽에서도 오늘 굵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사직서를 냈어요. 이유는 재보궐선거 출마 준비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선거에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타이밍이 묘해요. 한미 관계가 긴장된 시점에 핵심 참모들이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요. 민주당은 이를 인재 영입식으로 연결하면서 당세 확장에 활용하려는 모양새인데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력을 선거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오늘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여부였어요. 김 전 회장은 이를 명확하게 부인했고 북한 송금 사건과 연결된 주가 조작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차원에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지만 오늘 청문회 자체는 그가 이재명 측과의 선긋기에 집중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결과가 나올 중요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예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데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될지 감형될지 아니면 더 무거워질지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 업데이트로 별도로 다뤄드릴게요. 자, 이제 국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란 전쟁, 오늘로 석 달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벌써 3개월을 넘겼는데 종전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1차 협상도 결렬됐었는데 2차도 무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불안정해졌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학 구조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란 협상 교착이 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고 미중 관계와 이란 문제가 서로 얽혀 있거든요. 협상이 안 풀리니 방중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오늘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했어요.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좁은 통로예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위협하면 국제 유가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미국은 오늘 안보리에서 이란을 가리켜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강한 언어죠. 그러면서 이란의 해협 통제를 막기 위한 국제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이란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다국적 압박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란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협상은 더 꼬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에너지 시장에 직접 반영되고 있어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년이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에너지 파동 시점입니다. 그때만큼 유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협상 교착이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고 그게 소비자 물가에 직결되는 겁니다. 뉴욕 증시도 이 흐름에 하락으로 반응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해몽성 구독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6,700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뉴욕 증시는 내려가는데 한국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종전 기대감입니다. 협상이 계속 무산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협상이 계속 시도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신호로 시장이 읽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지금의 고유가 고환율이 정상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수혜가 올 수 있다는 기대죠. 다른 하나는 증시 저평가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기업 실적 대비 너무 낮게 평가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던 현상인데 거버넌스 개선이나 밸류업 정책 효과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저평가 해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한국 시장이 오른다. 이 구조가 완전히 정착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6,700 돌파는 숫자 이상의 심리적 의미가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지갑과 밥상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고환율도 따라붙었고 이 두 가지가 축산물 가격에 직격을 날리고 있어요. 삼겹살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료비, 운송비, 에너지 비용이 다 올라 있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전쟁이 내 저녁 밥상에 오는데 몇 달이면 충분하다는 게 이번에 또 한 번 확인된 셈이에요. 국내 노동 소식 하나,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오늘 교섭을 잠정 타결했어요. BGF 로지스는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화물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고조됐다가 오늘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물류센터 봉쇄가 해제될 전망이에요. 잠정 타결이라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음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3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인데요. 부검 결과 사인이 비후발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힘을 가했다는 거죠. 신부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살. 이건 뉴스로 다루기도 마음이 무거운 숫자예요. 연예계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 씨는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정동에서는 차량 충돌로 SUV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구청 직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 관계의 긴장, 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 변화, 그리고 사법부의 굵직한 선고가 있었고요. 국외에서는 이란 전쟁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유가, 증시, 밥상 물가, 외교 지형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뉴스가 왜 다 연결돼 보이냐고 했죠. 그 답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실에 여러 사건들이 꿰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매일 아침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